6월 24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연내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의 여파로 인한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S&P 500 지수는 각각 0.28%, 0.27%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여진에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시행 가능성에 따른 급락세를 딛고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영국은 0.7%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76%, 1.11%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 중 하나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출구 전략 공개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연준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더 분명한 신호를 기다렸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스 민주좌파당이 연정에서 탈퇴해 그리스 전국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리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세 개 정당 중 하나인 민주좌파당이 연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민주좌파당 소속 강료 4명은 최근 잠정 폐쇄를 결정한 국영방송의 방송 재개를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내각에서 철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버냉키 쇼크에 그야말로 요동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편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됐는데요. 그에 앞서 유럽 증시도 반발 매수세에 반등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리스의 정정 불안이 불거지면서 찬물을 끼얹어 1%대 전후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도 버냉키 쇼크에 외국인들의 매물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장중에는 1,800도 위협받는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난 11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누적 순매도 규모가 5조 원을 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받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일 낙폭 자체를 어느 정도는 네. 지금 소폭 반등하는데 그쳤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왔다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버냉키 의장이 너무 매파적인 행동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유동적인 부분을 좀 많이 나타내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하는 매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강경책을 뜻하는 용어로 많이들 쓰이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글로벌 증시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버냉키의 입이었다면 좀 더 심각한, 그리고 좀 더 고려해서 좀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비판론이 좀 더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부분은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크게 국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2009년 6월달 이후에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어느 정도의 회귀적인 현상 이런 부분 자체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말이 상당히 많죠. 그리스에서 또다시 민주좌파당이 연립정부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 증시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기대 언덕 자체가 없어진 순간이다 보니까 유럽 증시라든지 아니면 뭐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겠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빅스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해서는 8.3%가 좀 더 줄어드는 모습 18.79로 기록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20.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 상승장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은 공포성 지수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는데요. 지금 오라클이라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분기 실적이 미흡하다는 어느 정도의 결론치가 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9.3%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따진다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전자 같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부분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6위권이죠. 그만큼 SK하이닉스보다는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오라클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부호가 중에 5 안에 뽑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산가로 유명한 3위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오라클 자체의 분기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다시 또 특징적인 부분을 좀 더 본다면 대형 은행주들이죠. 시티그룹이 2.2%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0.95%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던 다우 증시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드렸고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금값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1,300달러를 이탈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요.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구리 값이죠. 구리의 상관계수를 어느 정도 매기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추정치를 좀 더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어느 정도가 소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값 같은 경우에 1,300달러를 추세적인 부분을 이탈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값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크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요. 위험자산에서 어느 정도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금값에 대해서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 세력도 상당히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금값은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면요. 지금의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신다면 1%대에 지나지 않죠. 그만큼 거품이 아직까지도 투기적인 세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 게 안전자산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값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지금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거품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금값은 제자리를 찾아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 견해가 풍부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처럼 1,000달러 밑으로는 힘들겠지만 하지만 지금의 그 V자 반등은 좀 더 힘들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지금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중한 투자가 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냥 팁으로 구리 값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리에 대해서 40%의 소비를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시의 어느 정도 차트의 모양과 그리고 구리 가격의 차트 모양은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은 하방 경직선을 어느 정도 띄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처 자체가 불안하다는 말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은 좀 더 하방 경직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점 같은 경우에는 가공무역을 많이 한다는 이점이 있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 기초 소재주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철강업체라든지 아니면 화학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미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분기 바닥이다 아니면 4분기 바닥이다 그런 어느 정도의 바닥론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 축소 국면으로 진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인 종목군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불안하고요.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왜 기대감이 풍부하게 생겼을까?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하반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신규 매출처로 중국의 저가 업체들과 어느 정도 계약권을 잡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루어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 좀 더 아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자체를 좀 더 유지를 하다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는 AP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하락권 자체에 접어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납품, 그만큼 A6 라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식이 좀 듣기면서요.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거든요.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비가 안 들어가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만큼 이때는 삼성전자와의 단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 만큼 상당히 크게 주가의 여파가 조금 와닿을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저가 업체들과의 어느 정도 계약 건수 그리고 다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장비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언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더 치닫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 차트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외국인이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기관에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주가 변동폭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관의 매수세라는 걸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온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매수가는 13,000원 부근을 매수가로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5,0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우리가 12,500원은 짧게 손절선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속출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금요일 날도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그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52주 신저가라는 개념 자체가 꼭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낙폭 과대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 좋았을 때도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거의 상승세가 없다시피 하는 종목들이 많았었고요. 하락장이 나올 때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흐름이 약했던 종목들도 발생을 많이 했고 또 기존의 추세가 좀 강했던 종목들까지도 지금은 단기 하락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유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기존 추세가 강한 종목들 쪽으로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종목군들이 얼마나 하락을 많이 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대표주를 통해서 조금만 보시면은요. 역시 조선업종이 최근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종목들은 회복세를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STX 그룹의 전체적인 상황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면서 장중 18만 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철강 쪽도 역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도 역시 현대제철이 주가가 저점을 깨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상황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석유 정제업종 쪽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신저점을 경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타고 있는 상태고 또 건설업종에서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도 지금은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상황에 대한 개선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항공이랑 운수 쪽에 대한항공도 저점 경신이 나왔고 화학 쪽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역시 저점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들도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에 또 역시 신저점을 경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기관을 이루는 기반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거 리만 사태와 유사하게 하락세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면은 지금은 서서히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의 장기 침체와 이런 것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2주 신저가를 속출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는데 지난 종목 AS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6월 11일에 말씀해 주셨던 LG디스플레이, 이 종목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스권 하단 지지를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세를 타면서 장중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포트폴리오로 포함을 시켰던 종목입니다만은 지금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매도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차후에 저점 지지가 다시 나올 경우에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사실 시장이 약세를 탈 때 투자자들께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소홀하신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당장 손실이 좀 있다 싶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대처를 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국은 그 결과론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포트에서는 제외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추세가 강한 종목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단기 낙폭 과대 종목은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인데요. 이지바이오는 사실 그동안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특히 동물 사료업체나 그다음에 또 그 관련된 업종들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올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지바이오하고 CTC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해당되겠는데요. 고점 찍고 한번 빠진 자리에서부터 대략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보름 이상 조정을 받았고 중간에 반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이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약세를 많이 탈 때는 이런 포인트들이 잘 먹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분기에 실적이 잠깐 악화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일회성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700원에서 4,8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기술적 반등 정도인 이 5,2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15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이지바이오였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뻔뻔한 사나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1,800선도 위협하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130만 원을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엔 조금 투자 심리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 손을 다 묶어놓고 이제 공격을 했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단무지 정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청송촌놈 저놈은 진짜로 뻔뻔하다, 그죠? 뻔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지금 1,800까지 갈 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느냐?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선물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조금 언더슈팅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3일 만에 10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물리면 비정상이다. 안 물리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 물리는 거, 100포인트 물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나고 나면 다 압니다. 지나고 나면 알고 우리 집에 항시 금송아지 있다 이렇게 크게 뜨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자리에 여러분이 현금이 없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일단 안 쳐다보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나 그리고 잡주나 다 낙폭 과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하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어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1820까지 일단은 반등할 것이라고 했는데 반등했습니다만 반등 자체가 추가적으로 반등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이번에 워낙 큰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주춤주춤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512평을 돌려놓고 저도 이제 처음 봤어요. 512평을 돌려놓고 주가를 100포인트 빼는 이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관들이 뭐를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개인들의 데미지가 워낙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빨 꽉 깨물고 한번 버텨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요.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파는 거 그거는 지금 팔고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한다면은 지금 주식 파는 사람은 분명히 매국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이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곡점이 다가오는데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이번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200포인트 빠졌죠. 자, 2000포인트 때 2200 간다 했던 사람들은 또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1700, 1600 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갈 때 가더라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1900포인트에서 1800까지 빠져봐야 6%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힘내시고 버티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것은 여러분 보다시피 환율과 선물 동향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했는데요. 환율이 여러분 불안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항시 주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는 상태다. 제가 볼 때는 환율이 1150원 거의 꼭지까지 왔어요. 1100원 이하 때 주가 강했죠. 그래서 여러분 환율 불안할 때 우리나라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 물론 돈은 없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바닥이라고 강력하게 매수하는 부분은 조금 자중하시고 분할 매수.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지금 자리에 분할 매수. 그리고 혹 주식을 지금 투자한다면은 투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60일, 20일, 120일 이격도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이평으로 가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는 담아두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 글로벌 증시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했는데요. 참 미국 증시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증시 힘없이 무너졌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14,500까지 갈 것이다 했는데 14,500 가봐야 앞으로 30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층층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요.
주가 자체가 분명히 14,500 가이면은 한번 튕겨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일본 증시는 믿을 게 전혀 못 된다고 했는데 일본 증시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가의 상승폭의 2분의 1 하락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근데 정확히 2분의 1 하락 12,500까지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일단 한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장을 꺼집어 내리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중국 증시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 증시 반등 없는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은 없다. 그리고 특히 중국 증시가 최근에 통계 부분의 미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증시를 오늘 첫 번째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환율의 불안함을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의외적으로 외국인의 집중적인 공세에서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300일 입평에서 여러분 확실한 300일 입평을 업해가지고 220평 올라와야만이 주식이 반등했는데 300일 입평 하방 이탈했습니다. 300일 입평 하방 이탈했다는 것은 이제는 300일 입평 자체가 굉장히 저항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5만 원에 매수했던 분은 어떡하느냐. 여러분 삼성전자 팔고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고 삼성전자보다 그 좋은 종목이 없다. 끝까지 삼성전자를 물고 늘어져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은 글로벌 증시는 없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스마트폰이 줄어듭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중저가로 또 후진국, 브릭스 이런 국가에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네임밸류는 최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는 걱정 안 하고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1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추정의 목표가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저평가를 안 되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여러분 20%고 코스피 100종목의 시가총액이 35%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등하지 않는 주식은 팥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봐야라. 그러면 결론은 오늘 중국 증시 삼성전자 환율 3개 포인트만 보면 여러분 확실하게 보일 것이다. 삼성전자 종합전투로 뜨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며칠 전에 제가 휴가 기간에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나 안 가나 한번 보자했죠. 가나 안 가나 500씩 갔습니다. 500씩 갔으니까 저 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500씩 간다고 했죠. 500씩 갔으니까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코스닥 여기 수덥 있냐? 절대 수덥 아닙니다. 반등 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반등합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은요. 분명히 주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여러분 아직까지 무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 번 더 장 찢어버릴까요? 500 이하로 분명히 갑니다. 가면서 480까지 갈 것이다. 제가 코스닥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00씩 간다고 내가 분명히 욕했죠. 손님 저때 손님 대구 손님 분명히 500씩 갔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항의 전화 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더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예탁금과 주가 자체가 선물과 이제 우량주로 가면요 주가는 더욱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 자체가 바로 반등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바로 반등하기는 힘드나 그렇지만 어쨌든 갭이 크게 두 개 났습니다. 갭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 보다시피 갭 자체가 갭을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메우는 것을 바로 못 메웁니다. 주춤주춤하면서 메울 테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이빨 꽉 깨물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개인들이 선물 255에서 260 많이 물렸는데 9월물 내로 분명히 255 올라갑니다. 가니까 여러분 이빨 꽉 깨물고 하십시오. 지금 자리에 여러분 콜 걸었는 거 손절 맺히고 푹 걸 자신 있으면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손절 맺히는 것은 외국인 좋아라고 하는 짓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1조 3천억 갖고 10피 이상 정장 1,300억 돈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외국인 돈 먹는 걸 확정시켜 줄랍니까? 확정시켜 주는 것은 여러분이 손절매를 지금 치는 겁니다. 물론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버티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센TV는요 양다리 안 걸칩니다. 특히 이 청송촌 놈은 양다리 안 걸칩니다.
여러분 저 말 듣고요. 여러분 지금은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손장구 치는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한 주 되겠습니다. 정성촌음 실장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주춤주춤한 흐름이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절매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 버텨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중국 증시, 환율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 흐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어려운 장을 돌파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큼한 관심주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운송과 육상운수 관련 회사입니다. 종합물류업과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룹사의 대규모 화물을 함께 취급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제 실현으로 타 물류회사와 차별화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물류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유보율이 1,500%로 초우량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8만 5천원에서 19만 1,000원입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약 수익률 5%로 작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8만 원입니다. 너무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요.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에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어려운 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세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현 시장과 개인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일본의 엔화 약세로 시작된 우리나라 경제의 약세 및 주가 약세, 현재 미국 시장 하락, 북한 리스크, 정부의 주가 조작 회사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현재의 개인 주식 투자분들은 사중고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번 강연회 때 어떤 남자분이 현재 자신의 주식 계좌에 우리나라 분야별 최고 우량주를 약 16종목을 매수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10%에서 40% 정도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전부 매도해야 되느냐고 문의를 하시길래 일단은 관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 시장은 주식시장의 3주 연속 하락과 외국인 매도 증가세, 개인 주식 투자자의 미수 신용 비중이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시장입니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이 시기에는 차분히 관망하면서 종합지수 상승 시 반드시 미수나 신용, 스탁론 등은 조금씩 줄여가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한번 큰 리스크가 생긴다면 코스닥 종목, 신용, 스탁론을 사신 분들은 상당한 큰 손실, 즉 깡통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지금 시장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장이 아닌 생존하는 전략, 즉 원금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전략을 구사할 때입니다. 당분간 너무 무리수는 두지 마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이든 정상적인 반등이든 반드시 미수나 신용, 스탁론 등은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시더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간접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주식시장을 방어해 주셔야 됩니다. 연기금을 동원하든 기관자금을 동원하든 방어 및 상승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국민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외국인, 기관, 공매도 부분은 반드시 없애 주셔야 합니다. 1년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돈이 약 80조에서 120조라고 들었는데요. 모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피와 눈물과 땀인 것입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 시장은 3개월 연속 신고가 형성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는 많은 손실과 울상을 짓고 있으면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정부나 단체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좋은 회사, 좋은 종목이 상승한 것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으며 일주일에 반토막이 나는 코스닥을 대표하는 셀트리온, 젠백스, 에당, 테라스 등 많은 코스닥 종목들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좀 더 시장 자율에 맡겨주시고요. 좋은 회사, 좋은 종목이 단기간에 100%든 300%든 상승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브레이크 장치나 인위적인
안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증시, 채권, 원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출구 전략 시세는 원자재 시장의 약세도 몰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이승조 본부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FOMC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 1800선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향한 집중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130만 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11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규모가 11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언제쯤 조금 잦아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까지 팔 거다라고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동향을 동태적으로 추적하는 게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 유가증권 거래소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위치를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CG가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2013년 5월 31일부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로 스위칭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때가 종합주가지수가 2013포인트 고점이었고 총 거래소 시가총액이 1164조 됐습니다. 그때 외국인은 402조 갖고 있고요. 그런데 6월 20일 현재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시가총액이 1075조로 급격하게 거의 100조가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시가총액은 364조로 규모가 줄었고요. 주가 급락에 의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줄어갖고 외국인 비중이 이제 33%대인데 여기서 한번 직관을 좀 얻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요번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유가증권 시가총액 1000조는 붕괴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외국인 비중이 지금 33.85%인데 이것도 30%는 붕괴되지 않을 거다. 만약에 그 정도 붕괴된다면은 헤지펀드 단기성 자금이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고 뮤추얼 펀드라든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오히려 주가 관리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마지노선을 한번 정해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에서는 한 70조 정도 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30% 정도일 때 3%라면 아직도 한 10조 정도의 매도를 열어놓고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계속 빠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7월 5일 날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날인데 그때까지 이 시가총액의 규모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추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준비한 실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기관이나 연기금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느냐 이게 이번 주 읽는 키워드다. 특히 6월 말이면 약간의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관련해 갖고 시가상이 5개 종목만 좀 샘플을 하셔갖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주가 관리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6월 7일부터 아주 본격적인 거의 9,200조 단위로 매도하기 시작해서 6월 21일까지 5조 1,609억을 매도했습니다. 6월 21일도 종합주가지수 1,800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거의 8천억을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돌려서였던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은 기관의 매수 플러스 연기금이 그날 1,2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앞으로 연기금 동향이 또 중요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CG가 이제 선물 쪽입니다. 일단 선물 쪽에서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은 계속 매도하는데 선물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약간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약간 스위칭하는 느낌을 6월 21일부터 받은 상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외국인들의 현 선물 간의 동향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물 기준으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140만 원, 선물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240선을 아주 중요한 라인으로 그어주시고 이거를 7월 요번 주 내내 저항으로 만드는지 지지로 스위칭하는지 요 부분을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서 이거와 연동해서 원달러 동향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을 동태적으로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체 시장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마디고 이 마디에서 종합주가지수는 1850, 삼성전자는 140, 선물은 240 이 세 가지 선을 중요 변곡 마디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을 7월 5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전에 돌파해주는지 못하는지를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맥점이다. 이렇게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결국 7월 5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매 동향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연기금 등 기관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번 주가 기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160원을 육박하는 급격한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어떻든 간에 외국인이 요번에 버냉크장의 양적 완화 축소 일정 진짜 그 쇼크가 먼저 아시아권 지역에서 먼저 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펀더멘탈하게 분석보다는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채권 시장에서는 얼마를 팔고 나갈 거고 주식 시장에서는 얼마를 팔고 나갈 거야. 그 팔릴 때까지는 어떠한 변수가 작용하지 않고 거기에 가장 밀접한 게 원달러 동향에 의해서 좌우될 겁니다. 만약에 원달러가 지금 수준보다 10원 정도 올라가면 6월 20일 날 형성됐던 저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에서 1원 정도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색깔로 보이는 게 원달러 동향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 준비한 걸 쭉 보시면 빨간 색깔 우상향일 때 파란 색깔이 급락하는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 빨간 색깔이 고점을 형성됐던 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10월 달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7월 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이 7월 달에는 7월 25일 날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십니까? 종합주가 작년도에 5월에서 7월까지 2,000에서 1,750까지 빠지면서 그때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악재가 이렇게 이머징 마켓 우리 한국 시장을 급락을 했는데 그때 환율이 1,170원, 80원대. 그러니까 지금 20원 정도 남은 상태예요. 그러면 10원 단위당 30포인트씩 카운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원달러가 1,160원대 이상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거의 또 현 선물 합쳐서 한 조 단위 매도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그걸 방어해주는 기관이나 연극임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커버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6월 21일 형성됐던 1,806포인트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최악의 경우는 1,170원대까지 열어놓고 그때 종합주가 지수는 1,750과 1,770선 이렇게 열어놓고 원달러가 지금도 진정이 안 되고 올라가면은 그대로 인정하는 수밖에 팔릴 때까지 집중적으로 판 다음에 다음 스위칭 전략이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흐름에서 외국인들의 시가상위 종목들의 대응 전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두 번째 그래프를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이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우상향으로
그동안 그 1년 동안의 넥라인이 2.5였는데 이거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의미라는 거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2.5%, 우리 기준금리가 2.5%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국채 금리 2.5%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이게 3%대까지 가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3% 이자를 주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지 기준금리 2.5%의 아시아 우리 한국 자산을 투자하겠습니까? 외국인 시각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미국 시채 금리의 상승이 무너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원달러 변수와 외국인들의 빠져나가는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추적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징후에서 우리나라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다음에 현대차나 SK하이닉스 쪽을 외국인이 공격하는지 그쪽을 방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저점을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원달러 환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17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1750에서 1770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요. 지금 투자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투자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인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 방어주나 지금 현재 지수가 2013에서 5월 30일에서 현재까지 떨어질 때 다 빠진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들이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는가를 보고 그게 해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현대차가 19만 5천원 지지해주고 21만 5천원을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선순환이 지금 벌써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살아있는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에서는 삼성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통신 유틸리티주들 이런 것들이 또 그 다음에 방위산업에서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압축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장은 지금 경기 민감주나 중국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 반드시 LG화학이나 S오일 갖고 측정하시면서 바닥 짚고 올라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응집되고 있는 경기 방어주들의 선순환보다 경기 민감주로 중심이 이동돼야 이 지수는 바닥 짚고 대반등이 1850이나 뭔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경기 방어주로 압축되는 장이 나오면 아직도 지수 바닥이 안 됐고 외국인의 셀코리하고 환율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거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시소식 매매를 7월 초까지는 계속 조절 감각으로 하시면서 7월 5일 마디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실적 재편이 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완성이 그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